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기분이 드는 반면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치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몹시 피곤해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혹시 후자의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피로감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0중 8구 그 사람이 쏟아내는 말의 내용 그 중에서도 누군가를 향한 끝없는 비난과 험담에 그 이유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실 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심지어는 가장 편안해야 할 가족 모임에서조차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그 팀장 마리아 이번에도 또 사고 쳤다며? 내 지인 중에 진짜 이기적이고 눈치 없는 애가 있는데 걔가 글쎄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대화의 시작은 항상 누군가에 대한 불만과 지적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고충이니까요. 하지만 그 빈도가 지나치게 잦아지고 만날 때마다 레퍼토리만 조금씩 바뀔 뿐 기승전남 욕으로 끝나는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점차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침묵을 지키시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누군가를 함께 깎아내리고 뒤돌아서서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시나요? 어느 쪽이든 누군가의 험담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는 불쾌감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심리학적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틈만 나면 남의 욕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욕하는 대상이 정말로 그렇게 구제불능의 악당들이 그들의 주변에만 유독 이상하고 못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끊임없는 비난의 화살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주 복잡하고 취약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주제 틈만 나면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 심리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결핍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에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들의 행동을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나 나쁜 성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리학의 현미경을 통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슬프고도 안타까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험담이라는 행위는 겉보기에는 타인을 예리하게 공격하는 무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볼 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존중감은이 자존감이라고 부르죠. 건강하고 탄탄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족한 단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압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에 타인의 결점 앞에서도 비교적 너그럽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늘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남들이 내 진짜 콤플렉스를 알면 나를 무시하고 실망할 거야 라는 깊은 불안과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견디기 힘든 내면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일시적으로나마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보다 더 못나 보이는 사람 혹은 내 기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어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자꾸만 밑으로 꺼지는 것 같은 깊은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적어도 나는 저런 한심한 짓은 안 하잖아 라고 선언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 아주 찰나이지만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도덕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 같은 강렬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착각이 주는 달콤함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강력합니다. 타인의 결점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고 비난할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이 평소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와 결점은 교묘하게 가려지는 듯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즉 이들이 습관적으로 남을 헐뜯는 이유는 상대방이 정말로 견딜 수 없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타인을 짓밟지 않으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타인의 빛을 강제로 꺼버림으로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조금이나마 돋보이게 하려는 아주 슬프고도 파괴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험담이라는 행위는 묘한 중독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신나게 해부하고 비판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뇌에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묘한 쾌감과 스트레스 해소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의 삶에서 억눌렸던 좌절감과 분노가 타인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마치 합법적인 배출구를 찾은 것처럼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쾌감은 마치 설탕이 듬뿍 들어간 불량식품을 먹었을 때처럼 아주 짧게 타오르고 금세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단맛이 사라지고 나면 더 강한 단맛을 갈구하게 되듯이들은 더 자극적인, 가십거리더 치명적인 타인의 약점을 찾아 매일같이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됩니다. 결국 틈만 나면 남의 욕을 하는 행위는 타인을 향한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을 스스로 마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파괴적인 행동 패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왜곡을 거쳐 밖으로 표출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문제는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무의식이 숨쉬는 조금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며 피곤해하기만 했던 그들의 험담 속에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아주 정교하고도 놀라운 방어 기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독 누군가의 이기적인 태도에 불같이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의 허영심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조금 더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피곤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민낯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제시한 수많은 방어기제 중남을 헐뜯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충동 혹은 결점들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떠넘겨버리는 심리현상을 말합니다. 내 안에 쓰레기를 남의 마당에 던져놓고는 거봐저 집마당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잖아. 저 사람은 정말 지저분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유독 다른 사람의 특정한 단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대리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이익만 챙겨서 정말 정이 안 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돈돈거리는지 몰라. 너무 속물 같지 않아?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는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섬뜩한 기시감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이기심을 비난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곧 타인의 속물근성을 혐오하는 그 사람이 속으로는 누구보다 돈과 물질적 성공에 목말라 있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의 무서운 점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모습, 내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추악한 그림자를 상대방에게서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고 과도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즉 그들이 타인을 향해 쏟아내는 그날 선 비난의 단어들은 사실 그들의 무의식이 자기 자신을 향해 외치는 아픈 고해성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의 필터를 끼고 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콤플렉스를 세상에 전시하는 자기소개서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만약 이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처음에는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매일 남 욕만 하던 그 사람이 조금은 가엽고 안쓰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게 털어놓는 저 험담이 사실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심리를 단순히 투사 하나만으로 전부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마음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또 다른 강력한 심리적 동기는 바로 시기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질투라고 부르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 배 아파하는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남을 헐뜯는 데 중독된 사람들의 내면에서는 이 시기심이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거나 더 매력적이거나 더 부유할 때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동력 삼아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성공이나 매력을 결코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솝 우화 속 여우가 높이 매달린 포도를 따먹지 못하자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 라며 돌아섰던 것처럼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이번에 승진한 거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윗사람한테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데. 제가 인기가 많은 건 그냥 얼굴 하나 믿고 여우짓을 해서 그런 거짓 실력은 쥐뿔도 없어. 이런 식의 험담은 상대를 내 발밑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격차를 좁혀보려는 눈물겨운 심리적 조작입니다.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난 것이 아니라는 아주 비겁하지만 달콤한 위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죠. 그들의 험담이 유독 잘 나가거나 매력적인 사람들을 향해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괴물이 험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뿐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남의 욕을 멈추지 못하는 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짓된 유대감의 형성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처음 만나 어색할 때제 삼자의 험담을 안주삼아 대화를 나누다가 순식간에 친해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공통의 적은 가장 훌륭한 접착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를 함께 비난하는 행위는 묘한 동지애와 소속감을 만들어냅니다. 틈만 나면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본 모습 그대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무리에 섞일 수 없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가장 자극적이고 쉬운 수단인 가십거험담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친하니까 하는 말인데 라는 은밀한 속삭임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타인의 흉을 보며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하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잖아. 우리는 정상적이고 통하는 사이야 라는 거짓된 연대감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짓밟고 그 위에 세워진 관계가 과연 건강하고 오래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함께 욕하며 맺어진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험담을 주도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울타리 안에 여러분을 가둬두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 날카로운 비난의 칼끝은 언제든 여러분을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틈만 나면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내 앞에서는 다른 사람 욕을 신나게 하다가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교묘하게 내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진정한 교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량한 우월감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흑백 논리라는 또 다른 위험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오직 완벽하게 좋은 것과 완벽하게 나쁜 것 두 가지로만 나누어 보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세상에 100% 천사만 있는 것도 100% 악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장점과 단점 선함과 악함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입체적이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결점을 보더라도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저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점도 있잖아. 라며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복잡함을 견뎌낼 심리적 여력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나의 편인 절대 선관의 맘에 들지 않는 절대 악으로 나뉠 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진 99가지의 장점은 모두 지워버리고 단 한 가지의 단점만을 극대화하여 그 사람을 완전한 악당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이런 흑백 논리에 갇힌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엄격하고 편협한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도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막대한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 어떠신가요?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이비 가벼운 사람이라고만 여겼던 그들의 모습, 뒤에 낮고 부서진 자존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을 타인에게서 보는 투사 타인의 빛나는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처절한 시기심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일그러진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을 휘두르는 전사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작은 상처 하나에도 벌벌 떠는 길 잃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남을 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철저한 생존 본능의 발현이자 극심한 심리적 빈곤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슬픈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쏟아내는 독성 가득한 감정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묵묵히 다 받아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와 수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떤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되었든 간에 그것이 나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나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병든 마음을 이해하려다 내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틈만 나면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들의 독이 묻은 화살을 피하고 나의 소중한 일상과 멘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태도와 현명한 기술이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은 담배 연기와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본인의 폐도 망가지지만 그 옆에서 억지로 간접 흡연을 해야 하는 사람의 폐 역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와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사 불평불만과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찬 사람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아무리 긍정적이고 밝았던 사람이라도 서서히 세상과 타인을 향한 시선이 냉소적이고 삐딱하게 변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끊임없이 독극물을 쏟아붓는 사람을 가만히 방치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끔찍한 학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정의 독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권장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어 기술 중 하나는 회색 돌 기법, Grey Rock Method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하고 특징 없는 밋밋한 회색 돌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남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타인의 강렬한 반응을 먹고 자라는 기생식물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맞장구를 쳐주거나 반대로 그래도 그건 네가 오해한 거 아닐까? 라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든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 됩니다. 동조는 그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반박은 새로운 논쟁거리라는 짜릿한 자극을 제공하니까요. 그저 영혼 없는 표정으로 그러셨군요. 네 그렇군요. 정도로 짧고 건조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무미건조한 반응 앞에서는 아무리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하이에나라도 금세 흥미를 잃고 자신에게 더 큰 리액션을 해줄 다른 사냥감을 찾아 떠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회사나 모임에서 이 회색 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겠지만 상대방이 김이 빠져서 스스로 입을 다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통쾌함마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험담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 맞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라든가 오늘 점심 메뉴는 뭐가 좋을까요? 처럼 전혀 상관없는 하지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주제로 대화의 핸들을 획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알리는 세련된 경계선 긋기입니다. 만약 이런 소극적인 방어조차 통하지 않을 만큼 상대방의 험담이 집요하고 공격적이라면 그때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제가 지금 처리해야 할 급한 업무가 있어서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라며 그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공간 자체를 벗어나십시오. 나쁜 공기가 가득 찬 방에서는 숨을 참는 것보다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번 피하거나 무시할 수만은 없는 관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직장 상사나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가족이 험담의 주동자라면 우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의 멘탈을 구원해줄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주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신을 설명할 뿐 나와 세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오물 같은 말들은 타인을 향한 객관적인 평가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것은 자신의 끔찍한 열등감 두려움 그리고 시기심이 빚어낸
뒤틀린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삿대질을 할 때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진짜 방향은 바로 그들 자신의 텅 빈 내면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이 본질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험담은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에서 둔탁하고 허망한 헛스윙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이 지옥이라고 저렇게 요란하게 광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묘하게도 분노보다는 일말의 연민마저 솟아나며 내 마음의 평정심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긴 심리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 거울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과연 이 험담의 늪에서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나 역시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꾹은 타인의 흉을 보며 값싼 위안을 얻으려 했던 적은 없었나요? 인간이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을 깎아내려서 얻는 우월감은 결코 나를 진정으로 높여주지 못한다는 뼈아픈 진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조용히 땀 흘리는 그 정직한 과정 속에서만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내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가 맺는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누군가의 험담으로 채우기에는 우리의 하루는 너무나 짧고 우리의 에너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타인의 삶을 훔쳐보고 평가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쏟아부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말이 목끝까지 차오른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먼저 다독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지치고 불안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입술이 타인을 향한 날 선 무기가 아니라 나와 세상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맑고 단단한 마음의 성을 쌓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늘 곁에서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말도 침범하지 못하는 평온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인간관계의 또 다른 어려움이나 궁금한 심리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